네, 한나라당은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찻대기 정당이라는 오명에 또 중진들과 소장파들의 끊임없는 당내 갈등까지 최근 탄핵 정국 속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지지도 등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하고 한나라당의 환골탈태를 주장하면서 5명의 후보가 각각의 해법을 들고 경선에 나섰습니다. YT는 이들 5명의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서 최근의 전국의 해법 그리고 출마의 변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박근혜 의원과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일 궁금한 것부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제일 큰 현안이 탄핵 정국인데요. 국회의 탄핵 소추 결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통령의 그 탄핵 사유를 예.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또 그 측근 비리, 예. 경제 파탄. 근데 선거법 위반의 경우는 선거법 위반 그 자체보다도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 국가 지도자가 이 법을 위반했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예. 사과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그 대통령의 그 자세, 그것이 그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거는 법치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운 일이다. 예. 그런 생각에서 이런 정도라면 그 탄핵 사유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고요. 예. 또 그 국회의장께서도 2번이나 사당 대표 회담을 제의하셨는데도 거절됐고, 저도 그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는 날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꼭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탄핵안은 거두어 드려야 된다.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결국은 그 기자회견을 본 후에 판단을 유보하고 있던 그 의원들조차도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몰고 갔던 거로 생각합니다. 박 의원께서도 그러면 기자회견 때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탄핵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그날 그 기자회견에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셨다면은 저는 탄핵안은 거두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예. 이거는 법을 위반하는 그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는 법치를 흔든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두려운 일이라고 봤습니다. 예. 다음 날, 그날 이제 당일이죠. 또 이제 오전에 간접적으로나마 비슷하게 이제 사과를 하셨는데 그 부분과는 뭐 좀 시간이 늦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대통령이 직접 하신 게 아니고 이제 공보 수석인가 예. 여기를 통해서 나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국회의 분위기는 더 이렇게 참 그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날 그럼 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직접 하신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탄핵 소추한 이후 물론 정당 지지도라는 게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 이후에 정당 지지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좀 더 그전보다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책임 있는 정당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것은 또 겸허히 그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뭐 야권에 대해서 탄핵 철회를 요구하셨는데 그 부분은 철회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잘 성숙돼 가느냐, 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거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헌재의 결정이 남아 있거든요. 예. 국회 그 절차도 이제 그 절차를 밟은 거고, 예. 또 지금은 이제 헌재의 그 판결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 그것을 차분하게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또 헌재의 판결이 나면 그것을 여야 누구나 할 것 없이 또 겸허히 수용하고, 이제 그런 것이 민주주의가 성숙돼 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가장 더 큰 걱정거리는요. 이러다가 정말 국론이 분열되는 것 아니냐. 너무나도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서로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해법은 어찌됐든 정치권이 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1야당의 대표로 도전하시는 분께서는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요? 극한적인 대결이나 이걸로 그 어떤 그 갈등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제해야 되고, 특히 정치권에서
말 한마디도 그렇고 더욱 그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건 물론이고 뭐 관료들 모든 분들이 예. 말을 조심해야 될 때다. 예, 그리고 헌재의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예, 차분히 기다리고.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예, 판단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대표로 출마하시는 것과 관련해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정말 새로운 리더, 새로운 대표가 필요하러 한 가장 또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표가 되신다면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총선 전략인데요. 예. 총선 전략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우선 그 당이 변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뭔가 정말 새로 날려고 진심으로 실천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좀 급하긴 합니다만은 그 안에라도 그 진심으로 변하려는 모습을 보인 그런 자세로 총선에 임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 여러분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야당이 건재해야 된다. 그것을 호소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것이 무너졌을 때는 또 더 큰 그 중대한 사태가 올 수 있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표현 다시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찻대기 정당이라는 오명이 남아 있고 또 더 큰 문제는 중진들과 소장파들 간의 갈등 이걸 어떻게 봉합하느냐 당내 문제 그 부분도 관심이 많은데 그 당내 갈등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네, 당내 갈등 문제는 역시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정체성을 모두가 그 정체성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그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질문은 다른 후보들께 공통적으로 드릴 질문이고요. 박 의원께는 이런 수식어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당당한 비주류. 늘 당 지도부와 때로는 맞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보이셨습니다. 스스로 당당한 비주류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비주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항상 그 정치에 임할 때, 제 나름대로, 이거는 개인을 떠나서, 또 어떤 당을 떠나서 당리당략이 아니고, 이것이 국익을 대변하거나,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항상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하는 데에 제가 비주류다 하면, 그런 게 비주류인가 보죠, 아마, 정의가. 예. 예. 이제 좀 비판하는 분들 입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나라당에 과연 박 의원께서 무엇을 기여했느냐, 한국 정치로 해서 구체적으로 기여를 한 것은 무엇이냐, 기대는 많이 갖고 있는데, 정말로 결과물이 무엇이냐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97년도에 그 한나라당의 그 대선 때 한나라당에 저 스스로 참여해서 그 대선에서 열심히 뛰었고요. 예. 또 그 후에 한나라당이 야당이 된 후에 그 어려운 시기에 보궐선거에 98년도에 참여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예. 그 후에 우리나라는 지방선거, 보궐선거, 재선 해가지고 선거가 엄청 많은데 그때마다 참 최선을 다해서 참여를 했고, 예. 그다음에 그 당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소위 당에서 왕따당하는 아하.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2002년도 대선 때 다시 또 참여해서 최선을 다했고, 지금 한나라당이 당 생긴 이후에 아마 최대 위기인데, 예. 이 위기를 맞아서 당을 어떻게 구해보려고 또 대표 경선에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 이상 어떻게 더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왕따라고 생각 안 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요, 출마의 변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갖고 계신데, 생활정치라는 개념하고요, 신안보 정당론,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생활정치라는 어떤 겁니까? 이제 신안보 개념에 예, 들어가는데, 전에는 우리가 안보하면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막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대북 문제라든가 또 요즘은 통상도 외부의 위협이죠. 외교 이런 차원의 그 외부 위협뿐 아니라 내부에서 주는 위협도 상당히 국민한테 큰 그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
국론 분열이나 또 세대 간, 지역 간 이념 갈등 같은 거, 또 정부 불신, 그리고 또 그 사회 혼란, 이런 것이 굉장히 국민한테 큰 고통이 되고 있는데, 그런 내부 위협은 어떤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 실용 정치, 예. 국익을 항상 우선으로 해서 예. 하는 그런 실용 정치로 풀고, 외부의 위협에서 예를 들면 대북 문제 같은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굳건히 하면서 예. 그 바탕 위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그 남북 간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한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다른 후보와의 시간도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 박근혜 의원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